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돈이죠. 5만 원권. 환수율이 처음 발행한 2009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액권이 사라진 배경 어떤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올해 가계저축률이 1999년 이후 가장 높이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소비 위축 등 역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관련 내용도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있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대후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후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 들어서 5만 원권 환수율이 역대 최저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지하 경제로 유입된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긴 하는데 박사님께서는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5만 원짜리 신사임당 여사가 그려져 있는 최고액권이죠. 예. 그 고액권을 한국은행이 발행해서 시중에 보급을 하면 그러니까 현재 100만 원이 되려면 20장을 발행하면 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발행했을 때 20장 중에서 5장은 영영 돌아오지 않고 다시 15장만 시중에 계속 유통이 되는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면 대부분의 돈은 일정 텀을 두고 다시 시중은행을 통해서 한국은행 지급 준비 계좌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거든요. 네. 그런데 유독 지금 한 5만 원권이 발행하는 족족 어딘가 숨어버리는데 그게 어디로 숨는지는 정확하게 숨어 있는 잠복처를 알 수는 없죠. 여러 가지 추정만 할 뿐인데 아마도 이것은 최근에 코로나 탓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이 불안 심리, 현찰이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불안 심리, 어디가 어떻게 셧다운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심리에다가 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경조사, 결혼이라든지 장례식장 이런 거 가서 직접 우리가 현찰 5만 원짜리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수요가 급나가다 보니까 이 그냥 가정 또는 기업체의 그냥 보유 자금으로 남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한국은행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달러나 유로화도 이런 추세가 보여지긴 하는데 우리 5만 원권처럼 심하진 않거든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우리나라 5만 원권이 사라지는 현상, 이런 고액권이 사라지는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이긴 하지만은 네. 지금 우리나라의 5만 원권 잠적률은 무려 40%포인트나 줄었어요. 그러니까 통화가 발행이 되면 훨씬 더 많은 돈이 지하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죠. 네. 지하로 들어갔는지 지상의 금고로 들어갔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중앙은행이 체크 불가능한 지역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달러라든지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약 20%포인트가 감축했어요. 그만큼 우리 5만 원권의 이 잠적 현상이 네. 아주 유난하고 매우 심각하다. 이런 데면 그래서 한국은행도 그 원인을 조사하는 특별 보고서까지 오늘 내놓기에 이르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이 돈에는 꼬리표가 없고 누가 갖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네. 없기 때문에 100% 계량 분석까지 된 이 원인 조사라고는 할 수가 없죠.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현재 물가가 떨어지는 그런 속에서 금리가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은행에 넣을 필요가 없이 개인이 보유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런데 개인이 보유할 때도 1,000원짜리나 10,000원짜리로 보유하면 성가실 테니까 5만 원짜리가 더 나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은행은 적어도 이것이 지하 금융은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반대적인 시각도 적지는 않습니다. 예. 어쨌든 한은은 내년에는 5만 원권 발주량을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공급을 늘리면 수급 불안이 좀 해소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 대목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신데요. 지금 올해 한국은행이 5만 원권 수요 예측을 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5만 원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을 좀 감안을 못하고 좀 적게 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추석을 전후해서 시중에 5만 원권 품귀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부 은행들은 한국은행이 더 이상 5만 원권을 발행해 주지 않는다 해서 5만 원권을 주지 못한다 이런 안내문까지 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간의 불안 심리가 더 증폭이 된 것이에요. 이러다가 5만 원권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한국은행은
이제 올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내년에는 5만 원권 발행 물량을 대폭 늘려서 적어도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 찾을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가수요를 좀 막아보겠다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뭐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수요 예측에 좀 실패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조사가 올해 가계 저축률이 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글쎄요, 뭐 역대 저축률과 좀 비교를 한다면 글쎄 사람들이 일단 소비는 좀 줄이고 저축을 더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예, 이 저축은 미덕이다라는 것이 뭐 경제학의 오랜 고전이고요. 특히 우리가 자본이 완전히 없던 그런 상태에서 완전히 허허벌판에서 출발한 한국 사람들한테는 저축이 무조건 좋은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사실 이 경제학의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했을 때 저축이 무조건 많은 것도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저축이 적어도 문제지만 저축이 경제 실세보다 너무 많아도 문제인데요. 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가계 저축률이라는 것은 개인이 은행에 뭐 예금을 하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네. 전체 가계가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소비하고 남는 돈을 그것을 저축이라 보고 그 저축 금액을 소득으로 나눈 것이 가계 저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한마디로 가계 저축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을 안 한다, 소비를 안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지금 소득 자체가 크게 줄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코로나19 때문에 실제로 소비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차단됐고 네. 또 심리가 불안하다 보니까 소비를 많이 하지도 못하게 되는 거기다가 또 기업의 투자도 별로 투자 수요도 없다 보니까 저축을 해야 될 만한 특별한 유인책이 없다. 아니 그러니까 소비해야 되고 투자해야 될 만한 특별한 유인책이 없다. 그러니까 남는 돈이 저축으로 쌓여서 저축률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저축률 상승 속도가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그러면 앞서 네. 얘기한 그 5만 원권 현상과 관련해서 이렇게 5만 원권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도 저축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5만 원권 얘기와 가계 저축률이 21년 만에 최고치로 오를 것 같은 한국은행의 전망이 서로가 궤를 같이 하는 서로 상호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특히 지금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은행에 예금을 해봤자 금융기관에 예금을 해봤자 대출금리보다 예금금리가 훨씬 더 낮습니다. 은행에 예금해서 특별히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은행에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또 미국이나 유럽에 비교할 때 이런 선진국들은 펀드가 많이 발전해서 은행 예금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직접 금융시장과 연결을 해주면서 네.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연결을 해주는데 우리는 그 시장이 상당히 발달을 못했고 특히 최근에 사모펀드들이 여러 가지 부실 사고를 일으키면서 네. 이 금융과 직접 금융시장이 연결될 수 있는 고리도 상당히 끊어졌다. 이런 것이 우리나라 저축률을 지나치게 올리고 또 5만 원권을 사라지게 만든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한은에서도 그 가계 저축률 상승이 고착화되는 것을 우려한다라는 목소리를 냈는데 한은이 직접적으로 이런 우려를 표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의 현재 추정으로 보면 내년에 우리나라 가계 저축률이 약 한 13, 14%로 올라가서 현재 21년 만에 최고치다 이런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시대에 우리나라의 저축률이 약 한 4%에서 6% 오락가락했고 OECD 네. 평균치도 거기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무려 10%포인트나 높은 것이죠. 소득은 나가는데 그것이 소비가 안 되면 소비 안 되는 것만큼 기업의 물건이 안 팔립니다. 그러다면 기업의 생산 부족으로 인한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는 가게가 어려우니까 재난지원금으로 가게에 돈을 대주자라는 예. 그런 여러 가지 발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일정 부분 필요하긴 했는데 저렇게 저축률이 낮은 상태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줘봤자 경제 활력 정진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요. 일본 경제 잃어버린 30년은 바로 가계 저축률의 지나친 높은 상승 그리고 소비의 부족 이것이 디플레를 만들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물론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어려운 가게를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네. 이 거시경제 구조의 변화, 저축률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소비가 왜 줄어드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원인 분석을 하고 소비 촉진을 위한
좀 정책적인 배려도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뭐 말씀처럼 소비 자체가 줄기도 했지만 그 모습도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사람들은 반토막이 났지만 온라인으로 이제 결제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실물 화폐를 앞으로도 뭐 쓸 일이 더 많아지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요. 예, 올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에는 상당히 좀 코로나19의 모든 문제점이 응축돼서 나타난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원래 미국은 이 추수감사절 끝나는 그 다음 금요일 날 미국의 거의 전 국민이 거의 한 7, 80%의 국민들이 시장으로 달려갑니다. 백화점으로 몰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싼 물건을 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이 미국의 많은 그 마케트들은 이때 보통 우리나라가 상상하기 어려운 싼 그 할인 세일을 합니다. 10%, 20% 정도만 받는 그런 세일을 하고 대대적으로 이제 물건이 팔리게 되고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말이 나온 것도 흑자란 뜻에 이 흑자가 나면 까만 잉크로 적고 적자가 나면 빨간 거로 적으니까 이제 프라이데이 추수감사절 이후부터 흑자가 난다 이러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나타나질 못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에 매출이 20%나 늘었는데 사실 이 온라인은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온라인 블랙 프라이데이 때는 온라인 매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20%밖에 안 늘었고 블랙 프라이데이는 적어도 60%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에 미국의 소비가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미국의 온라인 매출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이버 만데이부터 시작되는 건데 사이버 만데이도 그렇게 안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소비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코로나 백신이 나와서 이제 코로나가 해소가 된다면 다시 소비는 살아나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까지는 전 세계의 소비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고 특히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미국의 소비는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 상황을 뭐 실무화폐의 어떤 입지가 줄어든다 이런 것까지 연결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실물 화폐가 뭐 없어지는 지금 어차피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에 나가더라도 네. 신용카드로 사는 거니까 현찰 들고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에 온라인 매출이 많았느냐 오프라인 매출이 많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실물 화폐와 뭐 이 가상화폐 이런 것의 구조적인 패턴이라기보다는 소비가 좀 진작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소비가 미국의 소비가 줄게 되면 우리나라의 수출 그게 감소가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